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도면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어떤 치수대로 도면을 작성했을 경우에, 그 도면을 쉽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신축, 그리고 도면 양식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내용은요, 정렬,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align이라는 명령어는 객체를 2D 또는 3D의 다른 객체와 정렬하는 명령어로서 move, rotate, scale 명령어를 하나로 묶어둔 명령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점을 우리가 한 점, 두 점,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찍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원에서는 세 개의 점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2차원인데 3점을 찍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 명령어 있죠. 자, rectang를 해서 크기가 각기 다른 거 있죠. 그거를 세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둘, 셋. 자, 각기 다른 크기를 지금 만들었고요. 자, 화면에 있는 모는 종이는 F7번 그리드입니다. 이거 끄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일 큰 거는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제일 큰 거는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세 번째 것도 이렇게 올릴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명령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는 rotate라는 명령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어떤 회전시키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고요. 기준점은 여기다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반시계로 돌아가야겠죠. 90도. 그 다음에 또 여기죠. 기준점 찾고 각도는 90이 입력되어 있을 때는 그냥 엔터키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move. 자, 요 객체를 여기 중간에서 여기 중간으로 다시 move 명령 실행한 다음에요. 여기 중간에서 여기 중간으로. 자, 이렇게 해줘야만이 탑을 쌓는 식으로 쌓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rotate라는 거와 move라는 두 가지 명령어를 한 번에 써보겠습니다. 자, U를 해서 취소를 했고요. 자, 그러면 정렬, align이라는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align. 자, 먼저 객체 선택해서 옮겨갈 객체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했을 때, 자, 밑에 메시지에 보면 근원점을 묻죠. 이 첫 번째 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점을 한 개만 찍게 되면 move 기능을 가지게 돼요. 자, 먼저 한 개점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점을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 물어보죠. 그냥 엔터키를 해볼게요. 두 번째 점 없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치만 이렇게 변경되어 버리죠. 이런 식으로 align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한 개만 찍게 되면 move 기능을 가지게 돼요. 근데 두 개의 점을 찍게 되면 move와 rotate, scale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align. 먼저 객체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원점,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네모를 위에다가 세울 거니까요. 자, 요 점을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점은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네모를 요 위에다 올릴 거기 때문에요. 자, 요 점이 요쪽 방향으로 가겠느냐, 요쪽 방향으로 가겠느냐를 결정해야겠죠. 그럼 우리는 이 물체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요 점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하고 나면 세 번째 근원점 묻죠. 여기에서 만일에 세 번째 근원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점은 없으니까 엔터키가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축척, 즉 스케일을 지정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변의 길이를 현재 근원에 해당하는 이 변의 길이만큼 키우겠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스케일이란 명령은 x, y, z축으로 같이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길이가 변하게 되면 이거 전체 길이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축척을 지정 안 할 것이기 때문에 n 상태에서 엔터키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move와 rotate에 의해서 올라갔죠. 자, 이번 작은 것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엔터키를 하고요. 네모를 지정을 합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첫 번째 근원점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근원점은 여기가 되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점은 없으니까 엔터키, 축척을 안 할 거니까 엔터키.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답을 쌀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얼라인 가지고 로테이트와 무브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네모를 여기다가 부착을 시킬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붙일 게 아니고요. 요거 전부의 크기를 키울 겁니다. 키우는데 요 길이 있죠. 요 길이와 요거 길이하고 같아질 거고요. 요거 길이가 또한 요 길이하고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동일선상에 길이는 다르지만 높이가 똑같은 형태를 가져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엔터키를 합니다. 자, 정렬 명령어 실행이 됐을 때 먼저 얘를 옮겨가기로 했으니까 얘를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근원점. 요 점을 여기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양방향 같이 커지죠. 자, 두 번째 근원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대상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엔터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축척을 적용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yes 하면 크기가 커졌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move와 rotate, scale 명령어가 다 적용이 된 거죠. 자, 작은 것 해볼게요. 자, 근원점 여기, 대상은 여기, 다시 근원은 여기, 대상은 여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점은 없으니까 엔터키 넘어가고요. 자, 축척을 적용할까요? yes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전체 크기가 y축의 높이가 다 똑같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정렬 기능을 쓰게 되면 굉장히 물체를 편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렬은 주로 도면 배치하고 할 때 있죠. 그때 많이 쓸 수 있고 실제 2차원보다는 3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정렬 기능은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스트레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신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들도 중요하지만 이 명령어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들 간에 끊어짐 없이 원하는 위치로 객체를 신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다른 객체를 복사해 와서 길이나 모양을 변경하여 새로운 도면 요소로 사용할 때 그때 가장 편한 명령어이고요. 편한 명령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치수 기입이나 해치가 되어 있는 객체를 편집을 하면 변경된 치수만큼 어떠한 선의 길이라든지 또는 해칭도 갱신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하고요.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하나 주세요. 자, 그리고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F8번 키를 켜주세요. 자, 아래쪽으로 20 숫자 직접 입력합니다. 그립값 직접 입력 방식이죠. 오른쪽으로 보내놨고 20, 또 위로 보내놨고 20. 자, 이번에는 상대 좌표기로 쓰겠습니다. 골뱅이 x변이 20, y변이는 빼기 2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대각선 선이 가겠죠. 자, 이쪽으로는 30, 위쪽으로는 다시 20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엔터키에서 끊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는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도 그렇고 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건축에서 쓰는 여닫이문입니다. 그러면 치수는 전 시간에서 했었죠. QDIM, 퀵 디멘전을 쓰면 치수 기하기가 편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을 선택하고요. 엔터키에서 옆으로 클릭. 또 요 직선을 선택해서 엔터키하면 옆으로 클릭. 자, 이번에는요. 밑에 있는 거죠. 요 선을 클릭을 합니다. 둘 다. 중앙에 거는 굳이 안 잡아도 됩니다. 자, 엔터키. 밑으로 가서 클릭. 그러면 치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쉽게 치수가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도면을 작성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치수가 25가 돼야 되고 여기도 25가 돼야 되는데 도면이 잘못 그려졌더란 이야기죠. 자, 이럴 때 신축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신축 스트레치라는 명령을 쓸 때는 객체를 한 번만에 선택을 완료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렉탱글로 네모를 하나 그렸고요. 자, 지금은 하나의 물체로 인식을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개별 객체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explod라는 명령을 줬어요. 객체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들이 개별 객체로 이렇게 분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신축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의 단축키는 S를 씁니다. 자, 객체를 제가 이쪽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키 한 다음 빈 공간 찍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형태가 이상하게 한쪽에 지금 작업이 안 되죠. 자, 이게 두 번을 선택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있죠.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즉 크로싱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 세로 직선의 양쪽 꼭지점과 요 가로 직선의 요 꼭지점과 요 가로 직선의 요 꼭지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축 스트레치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꼭지점을 편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클릭을 안 했고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요 세로선만 포함이 된 거죠? 자, 이미 한 점을 제가 움직여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그냥 이동, 즉 무브가 되는 버리게 되죠. 자, U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트레치. 자, 이번에는 객체를 제가 그냥 클릭만 해볼게요. 네모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객체를 찍었기 때문에요. 요 양쪽 꼭지점이 포함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객체가 선택이 된 거죠. 자, 선택에 넘어갔고 기준점 잡고 움직여 볼게요. 그냥 move라는 명령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스트레치는 반드시 객체를 윈도우 크루싱 박스로 메꿔줘야 됩니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스트레치. 자,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클릭해서 왼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꼭지점이 다 들어간 거죠.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기준점 여기 잡았어요. 자, F8번 키를 제가 끄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객체가 끊어짐이 없이 그대로 위치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또 F8번 키를 켰어요. 그러면 좀 길게 해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이 끊어짐 없이 그대로 늘어지죠. 이런 명령어가 스트레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는 지우고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에서 요거 길이가 현재 20, 30 되어 있는데 요거 길이를 25, 요 길이를 25로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요. 현재 위에 있는 요 선 두 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요 꼭지점과 요 직선의 요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치. 자, 요 부분에 모두 들어가야 되니까 바깥쪽에서요. 아니면 요쪽에서 클릭을 해도 되겠죠. 어디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하고 기준점을 빈 공간에 제가 자꾸 클릭을 하고요.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밑에 양쪽 치수가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5mm를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양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5mm가 이동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브란 명령을 줬다 그러면 일부는 겹칠 거고 일부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방향을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여닫이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꼭지점 있죠? 요 세로선의 요 꼭지점과 요쪽 사선의 꼭지점이 여기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엔터키 객체 선택 물어볼 때 요것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빈 공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꼭지점만 움직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20을 가겠다. 그러면 방향이 바뀌었죠.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양쪽에 있는 요 두 개 있잖아요. 이거를 30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 옵션 중에 CP라는 게 있어요. CP. 그래서 CP는 크로싱 폴리곤이라 해서 다각형으로, 그러니까 걸침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시 엔터키 했고요. 자, 스트레치 나왔을 때 크로싱 폴리곤의 약자 CP를 줍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폴리곤을 묻죠.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꼭지점만 이렇게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요 세로선의 요 꼭지점과 요쪽 세로선의 요 꼭지점만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하는데 주의할 거는요. 이렇게 절대로 겹쳐서는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그리고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죠. 엔터키가 넘어가고요. 빈 공간에 한 점을 잡고 제가 마우스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선택된 요 지점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위쪽으로 10mm를 더 가주면 그러면 양쪽의 길이가 30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 스트레치라는 명령어는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해치라는 명령어 할 때 그때 한 번 더 스트레치라는 명령어로 해칭이 어떻게 또 정분이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요. 스트레치라는 명령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모두 지정해서 딜리트 했고요.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자, 스트레치 다음에 리미츠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 리미츠라고 하는 것은 도면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다 한다. 그러면 A4 용지면 A4 용지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A3지면 A3지. 참고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뭐 산업기사나 일반기계기사 같은 경우에는 A2지에다가 도면 작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토캐드의 기본은 A3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도면의 그 크기를 보고 용지 크기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미츠에 들어있는 기능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리미츠를 이용해서 용지 크기를 A4 양식을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A4 양식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일반 파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템플릿, 즉 원형 도면이라고 그래요. 양식화를 시키게 되면 앞으로는 그 양식을 계속해서 불러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미츠라는 명령을 줄 건데요. 제가 화면을 조금
줄였고요. 자, F7번 모는 종이를 잠깐 켰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모는 종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모는 종이를 우리가 껐다 켰다 하는 게 F7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모는 종이를 우리가 직접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명령을 주고자 할 때는 그리드라는 명령을 직접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펑션 키 F7번에 의해서 껐다 켰다만 되는 거고요. 명령을 주게 되면 간격 같은 걸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드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드. 자, 그러면 요 그리드에 보면 한계라는 거 있죠? 리미트예요. 그래서 현재 끝에 보면 10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현재 10mm씩 잡혀 있는 겁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 자, 그래서 그리드여서 한계, 리미트. 자, 리미트에 가보니까 한계를 초과하여 그리드를 표시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한계를 초과한다는 것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용지 크기 내에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화면 전체에다가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과 표시를 안 하겠다. NO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화면에 모는 종이가 다 나타난 게 아니죠. 그렇죠? 다 나타난 게 아니고 현재 요만큼만 이렇게 나타났을 건데요. 요만큼이 현재 도면의 크기란 뜻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imit라는 명령을 줍니다. limits. 자, 먼저 limit라는 명령에 보면 켜기와 끄기라는 게 있어요. 자, 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끄기를 하게 되면 모든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켜기라는 걸 해볼게요. 유관상 표현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인이라는 명령을 한번 줘볼게요. 자, 첫 번째 점을 물어볼 때 모는 종이가 나와 있는 쪽에서 제가 점을 찍으면 F8번키를 껐습니다. 모는 종이가 나와 있는 쪽에서 그림을 그리면 무난하게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 점을 찍고요. 자, 두 번째 점을 그리드 바깥쪽에 나가 볼게요. 안 찍히죠? 그럼 메시지에는 외부 한계, outside limit라고 하는 외부 한계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드 안으로 들어가면 그림이 다시 이렇게 그려지죠. 그려지다가 그리드 바깥쪽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또 외부 한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limit라는 명령이 켜지게 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환경 설정해 놓은 범위 외에 외부에서 작업을 해서 조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limit라는 명령어는 끄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limit. 자, 이번에는 끄기, 오프를 하겠습니다. 자, 오프하고 다시 라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쪽에 제가 점을 찍어 볼게요. 자, 그리드 바깥에 무난하게 점이 다 찍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를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일단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용지 크기를 A4로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용지 크기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이미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용지 크기가 A0G입니다. A0G는 가로 방향이 1189죠. 그리고 세로 방향이 841이 되고요. A1G는요. 841에 594가 되고요. A2G는 594에 420이 되고요. A3G는 420에 297이 되죠. 그리고 A4는 297에 210이 되죠. 자, 요게 용지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게 용지라고 생각하세요. 용지. 용지를 우리가 그리고 나면 안쪽에 있죠. 안쪽에 윤곽선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 그 윤곽선을 요구로 생각을 해주세요. 요게 윤곽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우리는요. 요 사이 간격이 있죠. 요 사이 간격을 얼마를 줄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0G 있죠. A0G 하고요. A1G는 간격을 20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A2, A3, A4까지는 10mm씩 띄우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자, 도면에 들어가면 도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윤곽선, 두 번째 표제란, 세 번째 중심 마크. 다음에 도면에 들어가면 바람직한 항목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간 마크, 두 번째 재단 마크, 세 번째 비교 눈금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치더라도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윤곽선이라는 거는 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요게 윤곽선이 되고요. 다음에 표제란이라는 게 들어가요. 표제란은 도면 우측 하단 부위 있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제란 안에는 이 도면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명 또는 도명이나 도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작성한 사람, 그리고 그 작성한 도면은 틀린 부분을 내가 보더라도 틀린 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면을 작성한 사람, 그 도면을 검도를 해준 사람, 그리고 그 도면을 승인을 한 사람, 누구가 있는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표제란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마크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마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변에 2분의 1 되는 지점이 있죠.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도면의 가장자리까지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중심마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들어가면 바람직한 항목 세 가지. 자, 구간마크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변을 짝수 등분을 해요. 짝수 등분. 그래서 보통은 8개, 8등분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만 그려볼게요. 물론 이쪽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방향은 아라비아 숫자 있죠. 그래서 1, 2, 3 해서 숫자를 적어주고요. 세로 방향은 알파벳의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쭉 적어주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구간 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재단 마크라고 하는 것은요. 도면의 크기가 안 맞을 때 있죠. 그러니까 즉 현재 인쇄되는 죄송합니다. 현재 인쇄되는 용지 크기와 도면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인쇄를 해서 도면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있죠. 가장자리에 이렇게 표식을 달아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재단 마크라고 그래요. 재단 마크. 자, 마지막으로 비교 눈금자. 비교 눈금자는 도면 하단 부위 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체 길이는 100mm가 되고요. 전체 길이는 100mm가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열등분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인쇄된 도면을 받았는데 여기를 재보니까 100이더라. 그러면 이 도면은 현재 1대1로 우리한테 넘어온 거고요. 자, 여기를 재보니까 대략 75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도면은 원래 크기 즉 1대1에서 한 4분의 1이 줄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눈금자를 통해서 현재 크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4니까요. A4를 할 거니까 이 자리는 0,0이 되겠죠. 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297에 210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미츠 0,0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키하고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 위 구석에 보니까 420에 297, 즉 A 시리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97,210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잘 보세요. 그리드 크기가 탁 줄었죠. 이게 용지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지를 작성할 때 그렇죠? A4를 두 장을 있죠. 세워서 두 장을 이렇게 세워서 두 장을 붙여주면은 이게 A 시리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장 붙은 거를 또 위로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은 이거는 A2가 되겠죠. 그러면 이 A2 전부 다를 또 두 장을 이렇게 붙여요. 그럼 A1G가 되고요. 요거 전부 두 장을 또 위로 붙여주면 A0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지 크기는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지 크기를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자, 윤곽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윤곽선은 렉탱글이 있었죠. RECTANG. 자, 윤곽선은 KS 규정에는요. 선의 굵기가 0.5mm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 굵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렉탱글이라는 명령어는 실제로는 폴리선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폴리선은 두께를 우리가 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폭을. 자, 그래서 폭 W를 주고요. 0.5m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5. 그러면 자, 우리가 A4부터 A2까지는 10mm를 띄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구석을 절대좌표입니다. 자, 10,10.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좌표를 297에 210이었는데 10mm를 빼야겠죠. 그래서 287,2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윤곽선이 작성이 되었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줌이라는 명령을 줍니다. 줌 전체 A. 그러면 화면에 딱 맞게끔 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한 게 아니고 줌 전체를 하자라고 했죠. 자, 화면에 그려진 객체가 없을 때는 휠을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요. 그려진 게 있을 때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꽉 차는 형태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줌에서 전체 A를 한 거죠. 자, 중심 마크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중심 마크는 각각의 변에서 그렇죠? 여기 중심에서 F8번키 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10mm 엔터키에 선 끊었고요. 이번에는 요 점이죠. 요 점에서 요 방향으로 10mm. 그 다음 이번에 위쪽이죠. 여기서 위쪽으로 10mm 선 끊었고요. 다시 여기서 아래쪽으로 10mm. 자, 이렇게 하면은 윤곽선까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 표제란을 밑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표제란은 현재 여러분들이 문자를 작성하는 명령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요. 요거는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곽선하고 중심 마크까지 만들었고요. 자, 요 양식을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쓰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장 명령을 줘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일반 저장을 해서 양식화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양식화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츠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먼저 알아볼게요. 자, 세이브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종종 또는 뭐 드물게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어떤 작업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오류에서 현재 쓰는 소프트웨어가 다운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작성했던 모든 정보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동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세이브 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이브 타임을 설정을 해두고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세이브 타임은 0에서 600. 이게 단위가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시킬 수 있는 거는요. 분 단위로 1분 단위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세이브 타임이라는 걸 좀 볼게요. 자, 지금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10분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캐드 명령어를 좀 많이 숙지하고 손에 익었다. 그러면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저 시간 1분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1분으로 바꾸니까 현재 요 경로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저장되는 이름이 뒤에가요. SV 달러라는 거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경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경로는 가급적이면 바꿔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템프라고 하는 이 폴더는 어떻게든만 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용 폴더예요. 그래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희는 그냥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우스를 요 명령형에 있죠. 명령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일 밑에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옵션 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경 설정하느냐 따라서 어떻게든가 때에 따라서는 비정상적인 다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게 파일이라는 탭에 가봅니다. 자, 파일 탭에 가보면 여기에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는 거 있죠. 자, 여기에 더하기를 누르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안에 현재 사용자 안에 현재 로그인 명이 있겠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로컬에 템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위치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마우스 요거 여기서 컨트롤 C를 합니다. 아니면은 자, F2번을 눌러주면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위치만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두고요. 제가 빠져나와 볼게요. 자,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V 해주니까 자, 여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로컬의 템프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제 노트북에도 총 505개의 항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죠. 이 폴더 안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수정한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짜로 보니까 오토캐드 요 파일이죠. 오토캐드 자동 저장 도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SV 달러를 DWG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지정했어요. F2번. 자, 요거를 제가 테스트란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테스트의 이름은 DWG. 캐드 파일은 DWG가 됩니다. 자, 이 파일을 제가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일이 하나 열렸는데 위에 이름이 보니까 test.dwg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동 저장 시간을 아주 짧게 해주게 되면 연산 오류에서 도면이 날아갔다 하더라도 금방 봤던 폴더에 가서 파일을 가져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요. 자동 저장되는 파일명이 있죠. 자동 저장되는 파일명은 SV$라는 거죠. 그래서 SV$로 저장된 거를 명칭을 DWG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도면들을 대부분 다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야기됐던 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참고적으로 이 SV$라든지 DWG는 우리가 환경 설정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자, 탐색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저는 이제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게 보기라는 탭 있죠. 보기라는 탭에 보면은 파일 확장명이라는 거죠. 이걸 체크를 꺼볼게요. 자, 체크를 꺼버리게 되면은 뒤에 확장명이 안 나오죠. 안 나오면은 SV$를 DWG로 변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확장명을 체크를 해주셔야만이 요 뒤에 붙어 있는 DWG를 SV$를 DWG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템프 폴더는요. 한 번씩 들러서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컴퓨터의 속도가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저장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성된 거를 도면 양식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면 양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요. save라는 명령을 주셔도 되고 save as를 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save as라는 걸 줘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라는 파일은 닫겠습니다. 닫아버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하던 거 있죠? 여기 있어요. 자, save as라는 명령을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템프라는 폴더를 금방 갔다 왔기 때문에 이 템프가 열립니다. 자, 요 중에서요. 밑에 보면 도면 템플릿이라는 거 있죠. DWT. 자,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폴더가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템플릿, 즉 원형 도면은 오토캐드가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형 도면으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불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우리가 기계공학부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스마트 캐드. 스마트 캐드다.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캐드 파일은 우리가 저장을 하더라도요. 템플릿 옵션이라는 게 안 뜹니다. 근데 양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양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양식을 작성할 때 글자를 밑에다 적게 돼서 엔터키라면 바로 확인 버튼이 눌러져 버리기 때문에요. 설명은 길게 쭉 그냥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스마트 캐드 도면 양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크기를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A4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렇게 해서 로컬의 오토데스크에 뭐 쭉 해서 저장된 내용이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 도면을 그릴 때는 new라는 명령을 줍니다. new.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일 끝에 스마트 캐드라는 거 나오죠. 근데 밑에 설명이 현재 안 나옵니다. 자, 요 템플릿은요. 불러오는 방식이 지금처럼 창이 파일 선택 창이 뜨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시작 대화 상자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시작 대화 상자를 쓰는 게 오히려 좀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명령어를 다시 하나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0이냐 1이냐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스타트업이 0이 되면은요, 요거는 파일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1이 되면은 시작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타트업을 1로 바꿔놓고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자, 요거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new라는 명령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죠. 자, 새 도면 작성해가지고 위에 4가지 버튼이 나오는데요. 자, 처음에 거는 기존 파일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령에서 새 도면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본 설정이 나오는데요. 자, 기본 설정은 영국식이 있고 미트법이 있는데요. 미트법은 현재 A3G, 즉 420에 297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식은 있죠. 영국식은 가로 방향 12, 세로 방향 9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지손톱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뭐 단위는 뭐 피트 및 인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을 입력한다고 해서 1인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1을 주는 거는 1m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트법으로 그냥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기본 양식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템플릿이 들어가 보면 현재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양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거 스마트 캐드 있죠.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밑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죠. 템플릿 설명해 보니까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스마트 캐드 도면 양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양식은 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마법사. 자, 위저드를 이용해서요. 현재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도면의 그 양식에 대한 기본 설정. 그럼 여기서는 뭐 단위라든지 또는 용지 크기라든지 또는 회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속 설정에서는 간단하게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스마트 캐드라는 것을 일단 할 건데요. 자, 이 스마트 캐드 .dwg 있죠? 자, 얘를 지정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양식하고 별반 차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르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저장했던 이름이죠. 자, 이걸 엑셀에 닫아 보겠습니다. 닫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드로잉 3번 돼 있고,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던 양식이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new라는 명령을 줬고요. 그러면 또 스마트 캐드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지정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번에는 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려놓은 양식만 있는 도면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도면 양식에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도면층이라는 게 있어요. 도면층.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문자 스타일. 자, 이런 양식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놨고 템플릿으로 만들어놓고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같은 데 가보면요. 회사에 가면 각각의 그 필요한 양식들을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일부 이제 회사들 중에서는 양식 만드는 게 귀찮으니까 기존 파일을 열기 해가지고요. 안에 내용을 지우고 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쓰는데 가장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같이 기존에 작성했던 도면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금방 언급한 것처럼 도면층이라는 거와 그리고 문자 작성하는 거,
그리고 문자 편집하는 거, 문자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배운 다음에요. 다시 그 도면을 양식에다가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저장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